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그대로 돌진해서 부딪히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 영상 먼저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26일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남성이 도로에 왔는데 이 자동차가 멈춰 서야 되는데 멈춰 서지 않았어요. 저쪽 오른쪽에 지금 넘어져서 나뒹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유리창은 깨져 있는 상태고요. 예. 이 차는 그 옆에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블랙박스 영상인데 보시면 도로 위에 지금 아까 차에 부딪힌 남성이 되게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왼쪽에 도로 중간에 서 있는 차가 조금 전에 저 남성을 들이박은 차로 보입니다. 다시 지금 영상이 플레이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비가 붙다가 저렇게 내려서 차를 제지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여기서 차가 멈춰 서야 되는데 멈춰 서지 않고 그대로 저 도로 중간에 있는 사람을 들이박은 겁니다. 가운데 이제 영상은 저희가 조금 너무 잔인해서. 그래요. 저희가 편집을 좀 했었죠. 한 건데요. 사실상 이게 사소한 도로에서 벌어진 시비 때문에 벌어진. 아니, 뭐 때문에 시비가 벌어진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조금 전에 차로 이제 피해 남성을 치는 사람이 앞에 지나가는 차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깜빡이라고 그러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기 앞으로 가로막길래 신호도 대기 상태에서 가서 운전을 똑바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피해자가 조금 전에 도로 위에 있던 사람이 그 남성에게 당신도 운전 똑바로 해라. 당신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하는 거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욱하는 마음에 그 피해 차량의 바퀴를 차고 다시 가버린 겁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이 남성이 차를 중간에 세워놓고 오다 보니까 이 남성이 차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차로 치고 가버린 겁니다. 아, 참.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쳤을 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 텐데 아무리 욱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폭행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다른 혐의를 적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할 때까지만 해도 폭행 혐의를 적용을 해서 이제 넘겼는데 근데 검찰에서는 이 앞서 보신 블랙박스 영상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을 칠 때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 좀 피하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까지 그래요? 예, 검찰이 발견을 하면서 이거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을 한 겁니다. 아, 근데 본인 차량에 지금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영상이 다 찍힐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건데, 물론 없다고 해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김태현 변호사. 예. 근데 이게 지금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게 보복운전에 그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차로 이제 사람을 저런 경우에 친 경우들을 보면요. 예전 보면 음주 단속하는 전경들을 이제 치는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뭐 매달고 달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들 보면 대부분 범퍼로 이 발목 아래를 슬쩍 부딪히는 이 정도인데 지금 앞에 가로막는 사람을 가속 페달을 걸면서 저렇게 강하게 충돌한 사례는 지금 처음 나타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보복운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난 상태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의 경우 이거를 엄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좀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살인미수라는 중죄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창 기자, 다른 사건 이야기를 더 하나 해봐야 될 텐데 아버지가 밥 먹다가 가족들 다 있는데도 불을 질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년 만에 명절에 만난 가족이 화목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따뜻한 밥 한 끼 먹다가 명절이니까 가족이 모이자 해서 6년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딸이 아버지에게 충고하면서 아버지 건강을 생각하셔서 술은 이제 좀 그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아유, 그래요? 딸이 걱정해서 얘기한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 이 원래 애시당초 딸은 6년 전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요. 부모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게 6년 만인데 이번 추석에도 딸은 일 때문에 집에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당부를 해서 아버지도 이번에 오신다고 하니까 어렵더라도 시간을 좀 내서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아유, 참 안타깝네요. 근데 뭐 많이들 다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딸은 이제 3도 화상, 전신의 한 40% 정도의 3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그래요? 3도 화상이라고 하면 보통 피부보다 안에 있는 피부 속살까지 그리고 혈관이라든지 신경까지 다치는 3도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치료비만 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도 2도 화상 정도를 입은 끔찍한 일이 근데 벌어졌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치료비 감당을 못 한다고 하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험이나 이런 게 안 들어져 있었나 보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일부러 낸 방화기 때문에 이걸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요. 예.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도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한도가 있죠. 1억까지는 그래요? 안 되니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참 가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서로의 아픔을 돌봐주고 그래서 따뜻한 곳이 돼야 되는 곳이 가정인데 참 이렇게 사는 게 각박하다 보니까 이런 가정들이 참 적지 않은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